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를 가지고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갖고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31일이라 이제 1분기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날인데요. 1분기 마지막 날인데 일단 지난 1분기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를 지배했던 테마는 그거죠. 전반적으로 1분기를 지배했던 테마는 역시 긴축 속도 조절론 혹은 뭐 연내 금리나 기대감, 어떤 이런 완화 기대감이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이번 1분기를 좀 지배했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50bp 인상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50bp 인상론이 확 한번 치고 올라왔었는데 50bp 인상론 나오자마자 은행 위기 터져가지고 은행들 때문에 한번 금리가 또 푹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은행 위기가 좀 잠잠하니까 은행 위기가 잠잠한 틈을 타가지고 증시는 또 막 랠리를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난번에 은행들 망했을 때가 오히려 이렇게 은행들이 망한 게 증시의 호재였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은행 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은행들이 망한 게 진짜 호재인지도 우리는 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은행 위기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완화 기대감 이런 거를 굉장히 더 강화시켰거든요. 물론 올해 연초 1월 1일 땡 하자마자부터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혹은 긴축 속도 조절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그걸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런 긴축 속도 조절 혹은 올해 뭐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이 은행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강화돼가지고 지금 증시가 더욱더 세차게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증시의 강세가 좀 다소 이제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는 그런 게 좀 있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행 위기 말씀드렸다시피 끝난 게 아닙니다. 은행 위기의 기본적인 이유, 기본적인 어떤 제일 중요한 원인들 생각해 보면 은행의 신뢰가 깨진 거, 이거 은행 신뢰 지금 회복했냐라는 거, 은행 신뢰 회복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냐? 은행주 주가하고 은행주 주가 하나 보면 되고 또 그리고 MMF로 돈이 쏠리는지 그거 두 가지 보면 되는데 두 가지 다 지금 은행에서 신뢰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주 주가는 이제 아침마다 보여드리니까 뭐 그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들은 폭락하고 나서 지금 어떤 수렴형 보이고 있죠. 수렴형 보이고 최근 며칠간 어딘가를 못 넘어가면서 이제 위쪽에 저항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은행주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진짜 이제 은행이 괜찮다, 은행들 신뢰가 회복이 됐으면 대폭락했던 은행들 주가는 최소한 하락했던 거 절반 이상은 올라갔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절반이 뭐예요? 지금 자연 반등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이 정도는 반등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와서 지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 주가 보면 알죠. 주가 보면 은행들의 신뢰가 없구나. 신뢰는 계속해서 안 생기고 있구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MMF로 자금 쏠리는 거 봐도 알 수 있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었는데 MMF 내용을 좀 잠깐만 보자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MMF 그 주간 변동인데 이 보시면 이번 주에는 물론 이제 은행 위기들이 다소 잠잠하면서 MMF로 돈이 좀 덜 쏠렸어요. 지난주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로 좀 돈이 덜 쏠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상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MMF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MMF로 돈이 몰린다는 게 그 은행 망할까봐 나 불안해서 예금 못 맡기겠다. 그러니까 예금 인출해서 MMF에다 돈을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MF를 잘 보면 되는데 여전히 MMF로 돈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게 계속해서 예금 인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은행 신뢰는 계속해서 망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 환경. 고금리 환경 자체가 지금 완전 해소된 게 아니죠. 그죠? 금리나 기대는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의장님은 금리 결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파월 의장은 별로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일단 은행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최근 2주일 정도 좀 은행 위기가 조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와서 증시가 연내 금리 인하한다라는 사실만 갖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연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것만 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뭐 조심하긴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나오는 물가 지표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 물가 지표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연내 금리나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이런 걸 오늘 밤 그 물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하여튼 독특하게도 이 물가 지표 발표 직전인데
전 세계 주식시장은 마치 올해 벌써 다음번에 금리 인하할 것처럼 벌써 인플레는 다 싸움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폭죽을 터트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오늘 한국이 특히 더 그러긴 했는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어제 미국도 그렇고 그랬다라는 거죠. 일단 세계는 일단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이제 세계 증시가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S&P도 미국 나스닥도 뭐 한국 코스피도 다 박스권이었는데 지난 박스권에서 있었던 일들 생각해 보면 다 기대감이 움직였잖아요. 세상 망한다 그러고 막 대폭락하다가 세상 안 망하네 좋아진다 그러다가 너무 좋아진다라고 기대하다가 또 폭락하다가도 너무 또 우울했는지 또다시 반등하고 이런 일들 기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박스권 상단 부근에 다 왔단 말입니다. 세계 증시가 거의 박스권 상단에 다 왔는데 여기서 또 지난번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비슷한 느낌. 다만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긴 합니다. 은행 위기가 중간에 빵 터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행 위기로 인해서 어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어느 때보다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이에요. 과연 이 기대감이 이제 현실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우리는 오늘 밤에 어느 정도 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하여튼 뭐 증시의 이런 움직임들이 그저 그 최근에 이렇게 강세에는 지금 일단 근데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 채권 시장이 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뭐 은행 위기 이런 것들은 일단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물론 중간에 잠깐 출렁했지만 잠깐 출렁한 정도지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우려와 은행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주가는 아니죠. 일단 그죠? 일단 그래서 지금 증시는 악재들은 일단 전부 다 제껴놓고 일단 야 연내 금리 인하다 이러면서 지금 이 오늘 밤 물가지표 공개를 앞두고 미리 막 박수를 치고 미리 막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폭죽이 정말 잘 터뜨린 폭죽인지 아니면 그 폭죽이 꽝이 될지 지켜보면 되는 거죠. 쭉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참 오늘 그 전에 참 물가지표 이야기 한 번만 좀 더 하자면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시장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단은 그 물가가 계속해서 높을 거라는 건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인플레가 높은 건 알아요. 인플레 높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이 금리 인하 예측하는 확률을 보여주는 표죠, 그죠?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기대감과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좀 이것도 좀 논리에 좀 안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인플레는 안 줄어든다 그래요. 인플레는 거의 계속 높은 상태로 지난번과 똑같이 4.7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저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만 높아지는 건 다소 좀 논리적이진 않은 거긴 하죠, 그죠? 다소 좀 이상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알고 가야 되겠고, 하여튼 이제 파워르장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공화당 의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25bp 인상 5월 달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제각각으로 가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하는 채권 시장,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거라는 파워르장, 혼자 막 다리 찢어지게 막 도망가고 있는 주식 시장, 여러 가지 다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정도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이런 긴축 확률이 얼마나 바뀌는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는지 이제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 물가지표 높게 나오고 저 긴축 확률이 다시 확 올라간다면 그럼 이제 다시 긴축 우려 재점화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좀 다시 하락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밤에 저 그래도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시장은 더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계 증시 흐름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부 다 연내 금리나 기대감, 오늘 밤에 발표될 물가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물가지표 나오기 전에 미리 폭죽을 다 터트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본 증시도 이렇게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특히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한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급등을 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유럽의 독일 증시도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증시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유리천장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유리천장 극복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난 3거래일
지난 2거래일이네요. 2거래일 동안 급등한 모습, 급등해서 지금 중요한 저항 부근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뭐 중국 증시도 덩달아 전 세계가 한번 나도 간다. 중요한 지지선 지지하고 일단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하는 모습, 튀어오르면서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폭죽을 막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코스피가, 특히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가 좀 폭죽을 좀 크게 터뜨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쯤에서 이제 드리는 이야기인데, 사실 맨날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코스피는 지금 이제 머리 위쪽에 이제 좀 중요한 저항이 있는 거죠. 일단 저항이 어디 있나부터 일단 봅시다. 그 코스피는 이제 보시면 지금 중요한 저항이 이 자리예요. 이제 그 아래쪽, 코스피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일단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이 자리는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의미 있는 자리고 무거운 저항이란 말이죠. 물론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전에 계속해서 다 저항이에요. 계속해서 다 저항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상승을 하고 싶으면 무거운 저항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거운 저항이 여기 있어요. 여기 구름대가 있고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이 매물대에 대폭등을 하면서 빡빡빡 이렇게 올라와 갖고 여기서 이렇게 뚫어내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은 적당히 비리비리비리비리 하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한참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후자가 아마 훨씬 더 좋긴 할 겁니다. 어떤 힘의 측면에서요. 나스닥이 최근에 좀 그런 걸 잘 보여줬는데, 나스닥 한번 보세요. 나스닥이 이제 지난번 직전 고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 보세요. 이 자리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위쪽으로 돌파한 차가는 멋진 그림이 됩니다. 힘도 잘 아껴 쓰고 뭐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 보시면 거의 7거래일, 8거래일 동안 이 저항 테스트 하다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런 거는 분명히 좀 그런 것과는 일단 그런 것과는 좀 분명히 모양이 달라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자, 그러면 네 말은 저거 보고 바로 인버스 사야 된다는 이야기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그죠? 당연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점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이 나올지 일단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은 아래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쯤은 이쯤 됐으면 이제 야, 변동성이 터지고 있네요. 이제 역발상을 해볼까, 이 정도 생각은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쫄고 그럴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역발상을 이제 해갖고 언제쯤 진입을 해볼까 이러면서 군침을 흘려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여튼 변동성을 확대시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장이 차분하게 오르다가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이 순간부터 해서 변동성을 탁 확대시키면서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왜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왜 급등을 했겠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시장이 강해서 앞으로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가팔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세의 시작이라 이게 이렇게 급등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시세를 죽이기 위해서 오버슈팅이라 강하게 오른 걸 수도 있다. 오버슈팅이었다면 꺾이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일지 아니면 2번일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중요한 저항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기대감을 너무 좀 과하게 반영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피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 앞으로 좀 극복은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번 시나리오로 좀 생각을 하고 선반영, 그죠? 지금 앞으로 있을 좋은 일을 선반영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한번, 그래서 증시는 막 급등하고 있지만 역발상 아이디어를 한번 좀 떠올려 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힘도 좀 제법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주는 몇 가지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든가, 코스닥이 오늘 상승률이 0.71%예요. 코스닥 150 현물이 0.71% 올랐다고요. 근데 코스피 선물이 1.12%, 1.19% 올랐으면은 그 코스닥보다 훨씬 세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어떤 코스피가 좀 돈을 빨아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주식시장 모습을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대표적인 친구들, 한동안 강하던 에코프로 친구들은 오늘 좀 서운한 모습들 보였고요. 삼성전자, 지원자 1.12% 올랐죠.
1.27% 올랐죠. 삼성전자 지 혼자 선물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에 있는 모든 여유 자금을 다 빨아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삼성전자가 전 시장에 있는 돈을 다 빨아먹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고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제, 오늘 좀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코스피로 계속 돈이 쏠린다는 점, 또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강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약간 좀 그런 거 알 수 있긴 한데, 예, 지금 이런 모습이 최근 2거래일 동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확실히 코스피가 좀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좀 급격한 흐름이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저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이렇게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살짝 더 약했던 거, 이런 거에는 이제 에코프로 친구들, 그러니까 한동안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갔던 에코프로 친구들이 요즘에 좀 힘이 빠져서 좀 약한 모습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최근에 코스닥이 약한 이유이긴 한데요. 아무튼 참 여기쯤에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최근에 코스닥이 좀 덜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힘이 빠졌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인버스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스닥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됐을 뿐이지, 저게 아래쪽으로 가는 의미 있는 매도세를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히 어쨌든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코스닥을 끌고 가던 이 에코프로 친구들이 최근에 분명히 너무 많이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가격적으로 조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코스닥의 탄력이 요즘에 조금 좀 죽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뭐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하나 좀 써보자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금융위기 없이 그냥 차분히 그냥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친구들이 아니고 이제 다른 주도주로 이게 좀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예 은행들이 망해가면서 진짜 위기가 와버린다면은, 에코프로고 뭐고 다음번 주도주고 뭐고 다 같이 그냥 죽어버리고 지수도 빠져버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냥 이제 아무런 위기도 없이 그냥 평온하게 흘러간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는 뭐 약간 더 오르거나, 뭐 많이 오를지 적게 오를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뭐 찔끔찔끔 오르거나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이 약간 주도주 교체, 순환매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개별 주식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위기가 안 오고 잘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대장이니까 계속 에코프로 해야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에코프로가 가고 지수가 갈 때 못 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을 잘 보시면은 좀 이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시스템적 위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죠? 시스템적인 위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정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한국 증시는 뭐 얼추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급등하면서 콜옵션 급등한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풋옵션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박살 나고 있고, 근데 이 솔직히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풋옵션들도 이제 좀 죽다가 좀 덜 죽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래저래 해서 풋이 좀 덜 죽고 콜이 확 살이 찌면서 변동성 지수들도 오늘 죽다가 많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이나 풋옵션들이나 지금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들 다 박살내고 저 멀리 레벨 다운이 되긴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풋옵션을 죽이더라도 이렇게 죽이는 거 하고, 변동성 지수를 죽이는데 이렇게 죽이는 이런 모습들은 솔직히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은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좀 주의하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뭐 1292원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일단 뭐 달러는 들고 갈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달러 포기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전저점은 지키고 있고,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강한 거가 어쩌면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큰 위기에 벌써 대비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거를 미리 조금씩 반영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잘 진행 중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 달러 인덱스가 안 빠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이런 점도
좀 흡사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뭐 다 된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믿는데 S&P는 이제 4,100 넘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S&P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위쪽으로 저항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고 아래쪽으로 뭐 그런 것도 뭐 많이 있고 해서 아래쪽으로 지지선도 많고 저항도 많고 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데 4,100이라는 자리는 다소 무거운 저항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몇 주간 맞닥뜨렸던 저항들 중에 좀 제법 무거운 저항이긴 해요. 4,100. 그런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아무래도 이제 저는 또 아마 잠 못 이루겠죠, 그죠? 아마 빨리 자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스닥 그 싸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어제 뭐 미련을 떨었는지 아니면 잘한 건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스닥 포지션을 하루 더 들고 오고 있긴 있는데요.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뭐 급락하면서 12,850 쪽으로 바싹 갖다 붙이거나 살짝 붕괴시키거나 그럼 이제 계속해서 나스닥 홀딩 포지션 홀딩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잘 보려고요. 오늘도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계속해서 똑같이 또 뭐 거의 뭐 새벽 1시까지는 지켜보다가 자겠죠.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이거 이제 나스닥 상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2,850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절대 깨서는 안 되는 자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눌림시 매수가 사실 정석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그래서 사실 정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스닥 상방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겨갖고 눌리면 12,850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은 뭐 나스닥 상방 매수, 뭐 나스닥 주식 매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석입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어제 이제 나스닥 하방 포지션은 청산하는 게 저는 정석적으로 맞았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련 떨면서 하루 더 갖고 온 거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요. 뭐 빅스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 이벤트가 있네, 뭐 윈도우 드레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들 그런 이유를 갖고 일단은 아직까지 하루 더 버티고 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이 하루 더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은 뭐 지금은 좀 미련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미련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진짜 좋은 선택이었는지 명확히 판가름이 나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는 미련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일단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오늘 청산해 버릴 수도 있고 아직은 뭐 모르는 거죠. 물가지표 보고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가지표 나도 보고 결정할란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물가지표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이제 본인 생각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을 하는 용기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죠?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은 실제로 행동을 우리 잘 해보자고요. 그 정도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나스닥 하방을 뭐 청산할 수도 있다, 청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방 청산한다고 바로 상방으로 진입하고 그건 아닙니다. 이게 하방 청산과 하방으로 가는 걸 청산하는 것과 상방 진입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방 청산이 반드시 상방 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해서 좀 지금 굉장히 상황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나 뭐 은행이 망해간다고 하는 거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나스닥이 저거 넘어갔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저거 좀 넘어갔다라고 해서 지금 나스닥 상방을 베팅 하겠냐고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은 좀 오해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얼추 다 이야기했고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밤이니까 뭐 다 같이 좀 집중해서 보자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 끝났네요. 지난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또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